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곡나루역에 왔습니다. 마곡나루역은 첫 방문인데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놀랐습니다. 지하로 연결된 통로를 통해 가면 서울식물원과 연결되는 길이 있었습니다. 나오는 길에 서울식물원 표지가 여기저기 잘 되어 있으니 마곡나루역에서 출발하시면 이정표를 잘 보고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곡나루역에는 각종 식당이 많이 있고 카페도 많이 있었는데요. 혹시 식사를 해결하시거나 커피를 한잔 하시려면 잠시 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면 서울식물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역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올라오면 서울의 빌딩숲 사이로 거짓말 같은 넓은 공간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서울식물원의 시작점이자 누구나 제약 없이 머물 수 있는 서울식물원 열린 숲입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도시의 소음은 어느새 기분 좋은 백색 소음으로 변해갑니다. 아직 온실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벌써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네요. 이곳 열린 숲은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넓은 잔디마당이 매력입니다. 곧 봄이 오면 초록으로 물들 이곳의 풍경이 기대되네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길가에 사그락거리며 몸을 흔드는 건 억새입니다. 햇빛을 머금어 은빛으로 반짝이는 억새의 결을 보고 있으면 계절이 이만큼 깊어졌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물가에 사는 갈대와 달리 이렇게 우리의 곁 산책로를 지켜주는 건 늘 억새의 몫입니다. 조금 걷다 보면 매표소가 나오는데 입장료는 성인 기준 5,000원입니다. 매표소를 지나 입장하면 여기부터가 서울식물원 주제정원입니다. 이 작품은 타나목을 겹겹이 쌓아 올린 김봉수 작가의 천년의 목소리라고 하네요. 수목원으로 가는 길엔 카카두 카페라는 작은 카페도 하나 있습니다. 서울식물원 주제원 곳곳에는 이렇게 겨울을 견디는 수국들이 참 많습니다. 생명을 다한 듯 보이지만 바스락거리는 꽃잎 사이에는 지난 계절에 찬란했던 기억들이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면에 점점 서울식물원 온실의 모습이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거대한 접시나 우주선이 내려앉은 것 같은 독특한 모습인데요. 지름만 100m에 달하는 세계 유일의 오목한 접시형 온실입니다. 온실 쪽으로 오시면 주제정원을 나가는 출구가 보이고요. 나가실 때는 표를 별도로 찍지 않아도 되지만 온실에 다시 입장하기 위해서는 표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입구에는 민들레 씨앗 조형물과 크리스마스 장식이 아직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것도 좋겠네요. 입구 옆쪽으로는 물품 보관함이 있는데요. 겨울에 두꺼운 패딩을 입고 오셨다면 이곳에 잠시 보관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온실 안쪽은 더워서 패딩을 벗고 돌아다녀도 꽤나 덥더라고요. 온실 1층에는 이런 미디어 월 전시 공간도 있는데요. 건조기후부터 열대기후까지 바닥의 세계지도와 벽면의 광활한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온실 안쪽의 전시관에는
열대식물과 지중해 식물에 대해 소개하는 전시 공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시다면 천천히 둘러보시고 온실에 들어가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온실 입구를 들어서면 따뜻한 공기가 맞아줬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덥더라고요. 저는 패딩을 사물함에 넣어두고 들어왔는데 패딩을 입고 들어왔다면 들어오자마자 벗었을 겁니다. 입구를 들어오면 열대관 쪽으로 먼저 들어가게 되는데요. 밖에는 영하의 날씨였는데 온실 안쪽은 18도에서 25도로 연중 유지한다고 하니 한겨울이라는 사실을 단숨에 잊게 만들었습니다. 눈앞을 가득 채운 푸른 열대식물과 물소리, 새소리도 들려서 정글 속으로 깊숙이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네요. 제가 방문한 날은 평일이었는데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추운 밖을 피해 식물원을 방문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날 가져간 카메라가 열대관에 들어가니 김이 서려 있더라고요. 혹시나 겨울철에 오시면 안경에 김이 서릴 수 있으니 미리 닦을 걸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면의 붉은 장식물은 마치 양파 껍질처럼 늘어져 있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식물의 뿌리나 열매를 형성한 설치물이라고 합니다. 초록색 잎사귀들 사이로 붉은색 장식물이 대비되어서 훨씬 다채롭게 보이네요. 조금 더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제 몸집보다 큰 잎사귀들이 머리 위를 덮을 때면 서울 한복판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이름 모를 정글을 헤매는 탐험가가 된 것만 같습니다. 열대우림의 진한 초록빛에 흠뻑 젖어 있다가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느껴지는데요. 여기부터는 지중해관입니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피부에 닿는 공기가 한결 쾌적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열대관이 빽빽하고 웅장한 정글 같았다면 이곳 지중해관은 화사하고 이국적인 정원에 들어온 기분이에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어느 마을을 걷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풍경이 참 이쁩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덕구리난이라고 하는데요. 엘리펀트 풋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네요. 줄기에 물을 저장하는 다육식물이라고 합니다. 열대관 식물들이 잎을 키워 햇빛을 쫓았다면 이 덕구리난은 몸통을 키워 물을 저장했네요. 지중해관 한편에는 뜨거운 태양과 건조한 기후를 견뎌낸 강인한 생명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모양의 선인장들인데요. 몸통에 물을 가득 머금은 이들의 모습은 언제 봐도 신비롭습니다. 선인장 코너를 지나면 로마의 어느 야외 광장에 도착한 것 같은 작은 공간이 있는데요. 지중해관에서 가장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중앙에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테이블과 파라솔이 마련되어 있는데 따뜻한 햇살 아래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을 통해 쏟아지는 부드러운 햇살이 꽃잎에 닿아 색이 더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기하학적인 창문의 격자 무늬와 식물들의 부드러운 곡선이 만나 만들어내는 이 풍경은 서울식물원 지중해관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건물 안쪽에는 고풍스러운 가구와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유럽 가정의 정원에 초대받은 듯한 따뜻한 느낌도 줍니다. 어디서 찍어도 인생샷이 나올 만큼 모든 공간이 포토존입니다. 격자무늬 창문 사이로 자라는 야자수의 모습이 이국적이면서도 색다릅니다. 지중해관에서 식물들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넓은 창을 통해 쏟아지는 햇빛 때문인지 마치 외국에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지중해간 곳곳에는 허브도 많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영상으로 보는 것으로도 이국적인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곳곳에 있는 귀엽게 꾸며진 조형물들이 아이들과 와도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어린 왕자의 별에서였던 그 바오밥 나무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고향인 이 나무는 몸통에 수만 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어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는데, 거꾸로 심어놓은 독특한 가지 모양이 지중해간의 이국적인 정치를 완성해주네요. 어린 왕자 포토존도 있어 이곳에서 사진을 많이 남기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1층은 다 구경한 것 같아서 스카이워크 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조금 전까지 제 머리 위를 덮고 있던 거대한 야자수와 열대 식물들을 이제는 바로 발밑에서 내려다보게 되네요. 위에서 보니 온실의 독특한 오목한 접시형 구조가 더 생생하게 체감됩니다. 거대한 유리천장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식물들에 닿아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초록색 바다 위로 윤술이 맺히는 것 같은 장관을 연출합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온실을 빠져나와 기프트샵을 잠깐 구경했는데 다양한 식물들을 판매하고 계시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식물이 있다면 하나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미니 수족관도 있어 잠시 구경하다가 이제 다시 마곡나루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다시 마곡나루역으로 돌아가는 길, 온실의 묵직한 온기가 남아서인지 아까보다 겨울바람이 제법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비딩숲 사이로 이렇게 거대한 열린 숲과 식물원이 있다는 건 참 행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식물원 산책은 어떠셨나요? 굳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이 걸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의 다음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했습니다.